상정된 안건을 정리하는 시간이므로 회의를 주재하기보다는 진행하게 된 정남면 지역위원 박한주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 순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동부 1권역 지역회의에서 제안된 안건에 대해 주요 추진사항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019년 동부 1권역 지역회의에서 제안된 안건은 총 11건으로서 4건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 도서장님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불평이 있으시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일 회의는 자체가 없으며 참고사항으로 이 페이스북에 지금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잠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드시고 계신 다가에는 기배동 우리 주민 지역회의 위원님들께서 한번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회의 앞서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시민자치, 시민행복 화성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시민들과 늘 함께 하시는 서철모 시장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저희 동부 1권역 위원님들이 감사 앞에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저희 잠깐 양해를 구하자 보면 감사 앞에 전달은 오늘 진행을 보는 제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서철모 시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동부 1권역 김대한 의원입니다. 사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시만. 네, 잠시만. 감사패 화성시장 서철모 화성시 지역회의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여 시민들이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하여 공감하고 이를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함께 참여하여 주심에 동부 1권역 위원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기회를 드립니다. 2019년 12월 20일 동부 1권역 위원 일동 서철모 화성시장께 축하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서철모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말보다 제가 너무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이 지역분들이 지역으로 해서 당연히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렇게 나와서 해준 것도 매번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또 매번 저희가 얼마든지 행정에서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못 해드려서 식사도 못 하셔서 간식을 직접 준비해서 드시는 것도 죄송한데 제가 감사패를 받게 돼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패가 조금 더 시민들이 원하는 거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하나의 질책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조금 더 내년에도 시민들이 원하는 거로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회의 먼저도 이런 말을 한번 했습니다.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 제가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데요. 우리 화성형 지역회의가 행안부에서 이제 모델로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렇게 지역회의를 해서 얻는 게 뭐냐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선출된 사람은 항상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거를 해결해주고 안 해주고보다 들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자꾸 다양한 민원을 낸다고 하는데 저는 민원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자기 집안에 안방을 고쳐달라고 한 적도 없고 자기한테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원이라는 건 당연히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거에 순위가 앞에 있냐 뒤에 있냐의 차이입니다. 무조건 시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시의 규모나 여러 가지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거를 조금이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시민들이 순서를 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선 이러이러한 걸 할 수 있는데 이 순서를 시민들이 정하면 한번 시민들이 정한 순서대로 해보겠다. 이게 이제 행정에서 찾아낸 방안입니다. 앞으로는 어느 누구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도 그렇고 도지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행정을 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행정을 잘하는 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잘하는 거예요.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사람들이 공정한 노력에서 순위를 정한 걸 순차적으로 해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에 시민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제 시장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로 위해서도 조금 더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진짜 바쁜 시기인데 이렇게 나와주신 거에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조금 더 행복하고 즐겁고 이웃과 함께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부서장님들의 사업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동부권역 전용 노인복지시설 건립권에 대하여 신관식 노인복지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후 질의하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청 노인복지과장 신관식입니다. 동부권역 전용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해안 3지구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그 위치는 그 화성시 송산동 192-148번지 그 용사 일원입니다. 위에 보면 위치가 이제 여기 하고 밑에는 조감도입니다. 조감도 이제 여기 그 위치에 보시면 용주사하고 바로 그 도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 규모는 그 대지 면적이 3,500해배고요. 연면적이 4,066해배입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3층. 사업 기간은 저희가 2022년 10월에 준공을 하고 2023년 3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13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요. 주요 시설은 지상 3층에는 식당, 내강당을 주로 이용을 하실 거고요. 지상 2층은 강의실, 다목적실, 장기 바둑실을, 지상 1층에는 로비, 헬스장, 물리치료실, 사무실, 지하 1층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 3월에 건립계획 수립을 했고 2017년 2월에 용주사하고 협의를 해서 합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에 LH 및 지역개발과 부지 반영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했고요. 현재는 2019년 9월에 문화재행상 변경 용역 체결을 했고 문화재청에 지금 용역에 대한 거를 실시 승인을 받으라고 지금 허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저희가 2020년도에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완료를 추진하려고 그러고요. 저희가 2021년 7월에 공사 착공, 2022년 10월에 공사 준공 예정이며 2023년 3월에 기간 개관 예정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그 위형은 용주사가 있기 때문에 저 문화재에서 한옥 형태로 위형을 좀 하고요. 내부에는 이제 현대 건물로 이렇게 채울 겁니다. 이제 주요 시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이 시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물리치료, 치료실, 대강당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2023년 3월에 운영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요 정점동 일원에 버스 운행을 우선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1권역은 공담에서 기배동을 통해서 복지관이 가는 거고요.
2건역은 정남에서 하산동, 3건역은 진안동에서 반월동, 그리고 4건역은 이제 병정권역입니다. 근데 3월에 처음 해서 몇 개월은 그 회원분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이렇게 해보고 그 회원이 많을 때는 정차를 해서 더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 저희가 이거는 이제 한국 그 저기 통계청에서 그 발표를 한 건데요. 저희가 그 2028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최고점에 갔다가 그 2035년가 하면은 그 3천만 명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노령 인구도 상당히 이제 올라가고 2045년 노령 인구 수가 이제 일본을 저희가 한국이 37%고 일본이 36.7%랍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2067년도에는 한국의 저기 노인 어르신들 비율이 46.9%까지 50% 정도까지 노인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경로당이 지금 현재 681개소입니다. 노인복지관이 3개소, 노인교실이 이제 11개소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조사는 안 해봤지만 시니어 클럽에서 이제 그 노인 일자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노인 세대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65세. 근데 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앞으로 경로당을 이용을 하실 거냐 그랬더니 경로당보다는 이제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이러한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를 이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경로당인 그 68개소이지만 거기에는 실제로 이런 거를 하려고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저희는 경로당 그런 것보다는 이런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많은 분들을 유치를 하는 게 저희가 그 기본 그 노인복지 가장으로서의 기본적인 그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노인 뭐 가족 복지에 대해서 질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서 말씀해 주시면 손도 네 저기 봉답 네. 여기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 봉담에 모두 누림 센터도 가보고 그 태안 도서관도 가보면 지대는 넓은데 지대를 다 그 건물로 수용을 해서 짓지를 않더라고요. 그 모두 누림 센터를 가보면 지상층에 노인 복지센터로 써요. 근데 장소를 너무 비좁게 해놨어요. 지대는 넓은데.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노인복지센터 여기도 땅 부지를 전체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넓게 지시는 건지. 저기는 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시설은 저희가 안 하고 시설공사까지 하고 저희는 기본 계획하고 운영적인 면을.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시설공사과장 손혜기입니다. 좀 전에 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문제는 여기 같은 그 태안 3지구 노인복지회관은 부지가 좀 좁습니다. 한 1050평 정도. 1050평에 연면적이 약 저희가 한 1000평 정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있는 부지를 가지고 저희는 최대한 활용을 합니다. 다만 그 안에는 아까 얘기하셨듯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또한 다 충족을 저희가 시켜드려서 거기는 건물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하시는 어떤 아까 이거 부지 면적에 대한 최대한 활용도 그런 사항을 저희가 다 감안을 해서 부지에 맞게끔 적정 프로그램하고 건물 규모에 맞게끔 저희가 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그 시설 과장님이시면 제가 그 지금 질문과 관련돼서 봉담 도서관이나 모두 누림 센터나 그 태안 도서관도 가보면
부지는 넓은데 부지를 놀려요. 놀리고 가운데는 비워놓고 D글자로 이렇게, 그리고 다 보면 부지는 넓은데 부지를 다 활용을 안 해요. 그래서 왜 저렇게 건축을 했을까? 왜냐면 지금 보면 그런 센터들이 장소가 비좁고 주차장도 비좁고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민원을 넣어도 답변이 건축을 이렇게 져서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이 많이 오거든요. 네, 그런 뭐 이미 증거는 지금 과장님이 그 모두누림 센터나 이런 것들도 다 관여를 하신 건데 저희가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직접은 안 했지만 저희 네. 이제 그 시설 공사과라고 하는 데서 저희 이제 그 관련 그 직렬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같이 다 관여를 했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도서관 관계이고 공간 구성 관계, 그런 거는 이제 장단점이 있거든요. 공공청사라는 게 미적인 어떤 외관을 중요시하냐 아니면 내부적인 어떤 그 청사로서 그 행정을 할 수 있는 청사로서 또 그런 걸 중요시하냐, 그런 장단점은 있는데 봉담이라든가 기타 그 당시 어떤 그 건물에 대한 그 주요 기준 자체가 대개 내부 어떤 그 공간을 활용한, 쉽게 말하면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의 어떤 그런 그 청사 활용이 아닌 실질적인 공간 구성의 안에 어떤 그런 사항을 하다 보니까 실제 사용하는 부분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노인복지회가 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과연 어떤 사항이 중요한지 그런 걸 저희가 최대한 의견 수렴을 해서 거기에 전복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와서 잠깐만 봉담은 잠깐만 계세요. 그 화산동? 네. 네, 화산동의 김길수 의원입니다. 노인복지를 저렇게 좋게 구상을 하시는데 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우리 시장님한테. 네. 시장님 고맙습니다. 근데 그 평수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우선 그 우리 화성시의 노인 경로당이 700개 가까이 돼가는데 이 화성시 지회가 바람 만세길 50일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화성시를 봐서 동서부로 나눈 데는 동쪽에 있는 지회가 있습니다. 이 서쪽, 서쪽엔 있고 동쪽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기 동쪽에서 우리 그 화성시 지회를 다니려면 상당히 멀어요. 한 40분, 50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새로 그 저기 지회를 분할을 해서 뭐 저기 1, 2, 3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게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노인복지관에 해서 그 화성시 지회 제2가 들어올 수 있는지 요거를 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 네. 의원님 그 말씀 저희가 시장님하고 1차, 2차 간담회에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 구가 설치되면은 구청이 생기면은 자동으로 이제 하기로 다 거기 지회장을 비롯한 학부 있는 분들이 다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2차 결과도 통보를 했겁니다. 그래서 그날 현장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못 들었군요. 그러면 폐암구가 생긴다면은 그 화성시 지회가 1, 2로 생기는 겁니까? 그거는 구청별로 다. 구청별로? 네. 그거는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죠? 그거는 이제 저희가 행정 이제 구의 승인이 나가야 되는 사항이나 그거는 아직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사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예, 잠시 질문을 저기 하시기 전에 질문을 좀 짧게 좀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봉담 의원님. 공감 지역위원 김수희입니다. 노인복지원에 우리가 저번에 그 안건 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안건을 내서 지금 노인 복지 여가를 했는데 동구권으로 지금 이게
지금 그 태안 3집으로 좀 된다는 이야기인데 다른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 하고 건축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로 소통이 되도록 계획이나 그 돈이 좀 덜 들어가게 한다든지 또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TFT 같은 데 우리 지역에 이런 쪽으로 지역위원들도 참석을 해서 건축을 짓기 전부터서 그 도면도 보고 항상 보면은 도면을 보여주지 않아요. 다 끝나고 나서 도면을 보여주거든요. 그러고 나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무슨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역인분한테 봉다우, 기배동, 화산동, 정남동 중에서 거기에 좀 잘 아신 분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먼저 도면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보니까 1000제곱미터면 한 300평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이런 것에 주차장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 주의 지역위원하고 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 의원님께서 지금 건의하시고 문제점이라든가 그 중요 사항을 저희가 설계 들어갈 때 중간중간 해가지고 저희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한테도 오픈을 해서 같이 소통을 해서 건의 사항을 최대한 저희가 수용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네, 두 번째 안건으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수영오거리 신천아파트 방면 자전거 도로 설치에 관해 김종환 팀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 자전거 도로팀 김정환입니다. 안건상 수영오거리 신천아파트 방면 자전거 도로 설치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영오거리 신천아파트 방면 자전거 도로 설치권입니다. 맨 좌측에 상단부 위성사진 보시면 신천아파트하고 우밤아파트가 저기 위치되어 있었는데 현재 수영오거리 신천아파트 사령대다 구간이 자전거 보행자 대명도로로 저기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덧붙여갖고 직수대가 1m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갖고 자전거 통행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기 2018년 12월 인옥지 직수대를 제거하고 겸용도로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당초 인옥지 제외된 저기 사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도상에 직수대가 1m 이상 존재했었습니다. 좌측 그림 보시면 지금 현재는 지금 직수대를 다 제거를 해갖고 보도폭이 2m 80 이상을 2m 80부터 3m 50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력사 및 당담부서 검토 결과 자전거 통행 실효성과 통행성을 고려하여 봉담 2지구와 태안지구, 항구지천을 잇는 자전거 도로 계획을 장기안으로 분석을 해왔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12월 세 차례에 거쳐서 대상지 검토 및 현장 답사 결과 수영오거리에서부터 신천아파트 방면 자전거 도로는 유폭 2m 이상을 확보하여 띠녹지를 제거하여 현재는 저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2.8에서부터 3m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 수영오거리하고 신천아파트 자전거들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산동의 의원님. 네, 화산동의 노영현입니다. 지금 저기 사진에 보시면 떼뭉지 제거하고 그렇게 새로 현재 개선된 자전거 도로 아니라고 지금 사진을 띄워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기에 전신주와 그리고 벽 이 사이에 지금 대단히 자전거가 과연 다닐 수 있겠는지, 그리고 조금 더 앞에 보시면 버스 승강장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자전거 도로라고 명명을 하기 이전에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도로뿐만 아니라 화성시의 자전거에 다닐 수 있는 도로가 거의 지금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수 대단히 높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안전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좀 문의를 드리는 건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중간중간에 제가 필요한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말씀이 되게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요, 아직까지는 다 안 되고 있지만 왜 이 지역회의가 필요한 거에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화성시 자체적으로 도로에 대한 걸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화성시에서 가장 문제거리 중에 하나가 자전거 도로예요. 근데 아마 내년 1월 1일부터 되면 이 지역회의도 하지만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를 할 거냐면요, 지금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네. 지금 말씀대로 이게 버스 정거장이거든요. 그리고 이 나무가 이게 띠목시가 제거된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읍면동별로 주민자치가 활성되면 읍면동 합의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총회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 가로수를 다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과연 이 가로수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이걸 몇 명의 의견을 듣고 가로수를 제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화성시에 쭉 다니면 이게 내년 이미 저희가 법적 검토는 다 끝내놨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 이 가로수가 어디는 초등학교 통학에 불리한지 유리한지, 어디는 여기 지금 여기에 띠녹칠하면서 이게 높은 데가 있어요. 한 60cm 이렇게 된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이 다니면 더 위험합니다. 아예 그게 없으면 차를 운전하는 분이 어린이가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어린이가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예전에 법을 정하면서 어디에는 이러한 띠녹칠 정해야 된다, 나무를 심어야 돼, 법을 정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법이 그 이후에 바뀌었어요. 폭이 얼마 미만 되는 데는 단수장이 나무를 안 심어도 된다, 뽑아내도 된다, 이렇게 법이 현재 바뀐 상태입니다. 근데 시에서는 이러한 논의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잘 있는 나무를 보세요. 이 나무가 지금 무거워져 보이지만 이거 나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과연 이 나무가 무슨 역할을 할 건가? 이 가로수가 환경을 보호하고 공기를 정화하는 능력이 있지만, 만일 이 가로수를 싹 다 뽑아버리고 그 마을에서 운동을 해서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닌다면 환경이 더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행정이 다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안 뽑은 겁니다. 어느 공무원도 좀 아까 이런 상황에서 이 나무를 뽑아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화성시 공무원이 한 적이 없었는데 그게 공무원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조건 대한민국 어디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우리 노 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이 나무 싹 뽑았어. 뽑고 자전거 도로를 안전하게 만들었어.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면 딴 분이 야 가로수 지금 심어야 될 판에 미세먼지 때문에 왜 뽑았냐 이렇게 하고 하시는 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저희가 그 마을별로 해가지고
전체 화성을 똑같이 하는 거는 새로 뚫는 도로는 가능해요. 근데 기존 도로로 하는 거는 그 마을에서 논의를 해서 마을 총회 같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를 들면 여기다도 우리가 이러한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나무를 뽑으려고 하는데 어디로 뭐 찬반에 대한 문자를 보내주세요. 예를 들면 그러면 모을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의 일이 점점 시간을 투여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해서 그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지역회의가 그런 걸 하는 과정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수영 오거리에서 신창 아파트까지는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딱 만들고 이 주민들이 자전거 타기 운동을 같이 좀 하자, 이런 게 같이 수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아마 1월부터는 주민자치회가 생긴 데부터 제일 논의사항 중에 하나가 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는 주민자치회인들은 보도블록을 주민자치회에서 논의가 없으면 보도블록 교체를 안 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시에서 알아서 보도블록 교체하잖아요. 그것도 다 돈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지금 만들어진 데는 우선 보도블록 교체는 주민자치회에서 논의가 없는 상태에선 보도블록 교체하지 않는다. 그래서 3년 5년 가면 주민들이 최소한 보도블록 교체는 주민자치회의 결정에 의해서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신뢰가 생겨요. 연말에 시가 또 돈 남으니까 보도블록 교체하는구나, 이런 말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5년 10년 지나면.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솔직히 이 답변을 드리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논의는 자꾸 되니까 이거 띠 제거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자전거도로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진행 중인 사업 외에는 2035년 화성 도시기본계획상 개발 물량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5년 후에는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시에는 공공 또는 민간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하고요. 또 근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그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하고, 그다음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기배동 특색에 맞게끔 도시 정비 방안을 또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와 연계해서 법령에서 규정한 일반적인 그 계획이 아닌 우리 기배동 특성을 잘 알고 계시는 지역인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자 내실 있는 의견 제시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위원들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교육을 또 실시를 하고 또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교육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서 충분한 소통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주민들의 요구와 또 불만 없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향후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요. 내년도 1월부터 각 지역별로 우리 그 지역 회원님의 그 위원들께 도시계획에 대한 교육을 시행을 하고, 교육 후에는 2개월 동안 지역회의 위원님들의 검토 및 토론을 바탕으로 해서 의견을 받을 예정이고요. 받은 의견에 대해서는 현황 여건 및 개선 방안을 검토 후에 관련 부서 또 의견과 또 우리 화성시 예산 등을 고려해서 2020년 내년 6월쯤에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검토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지역 회원님께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또 피드백까지 또 절차에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 주민 공람 공고, 그다음에 관련 기관 회의, 또 시의회 의견 청취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요. 최종적으로 우리 그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이제 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건에 대해서 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해서 지역회의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자, 본권에 대해서는 아마 기배동이 아마 가장 그 궁금증이 많을 겁니다. 지금 기배동에서 손 한번 들으셨는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배동 지역위원회 김효녀입니다. 먼저 지난 지역회의에 유기하게 본의에게 빠지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송한 마음 전합니다.
지금 기배동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대해서 지난 7월에 제가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화성시 전체를 얘기하는 건지 두리뭉실하게 지금 된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기배동이 2030 그 도시관리계획에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의아해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여기 본 내용을 보면 기배동이 마냥 여기에 들어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 중에 배양 1지구 주택 사업에 있어서 답보 상태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행정적 또 법적으로 사업을 빨리 조속히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얘기한다면 향후 세부 계획 진행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까지 여쭙고 싶고요. 지금 이제 기배동이 너무 정말 후진을 하고 있습니다. 후퇴를 하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특히 시장님께 말씀드린 거는 관심 좀 많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면은 우리 시장님 복 정말 많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고 감동한 거는 동부출장소 소장님 정말 제가 감동했어요. 저희가 지역 회의를 하기 전에 지역 운영회의를 하는데 밤 늦게까지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 우리 운영 진행을 어떻게 이렇게 원활하게 잘할 수 있게끔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름줄 역할을 해주시고 있는 걸 보면 특히 또 기배동장님 우리 총무팀장님 제가 사랑합니다. 너무 저희가 고충을 이야기하면 다 이렇게 어떻게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마음은 어떤지 제가 모르겠어요. 항상 오리무중입니다. 확실한 답을 오늘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그 나중에 그 질문하신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안 드리고 일단 그 부분에서 답변을 듣는 걸 하겠습니다. 먼저. 예,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간추려 보면요. 제가 오늘 이 설명 자체는 물론 기배동도 해당이 되고요. 우리 화성시 전역에 대한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도시관리 계획 정비라는 거는 화성시 전체를 두고 일단은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속에 이제 기배동이 포함되어 있고 봉담, 정남 이런 지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 기배동이 없다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기본계획이 6월달에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도시관리계획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계획이 시간이 좀 걸리는 게 내년하고 후년까지 좀 계획이 좀 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기관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하시시 전역을 담당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상태이고요. 조금 전에 또 배양 1, 2지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도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인이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나름대로의 그분들하고 좀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답답한 부분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배양 1지구를 보면은 지금 배양 1지구가 당초에 2016년도에 3월달에 지구단위 결정고시가 났는데요. 요거는 이제 아직까지 시로 미대상입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 배양 1지구는 그 주택사업 승인 자체를 신청을 지금 하기 위해서 교통영향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 평가가 일단 끝나면은 주택사업 승인 자체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기대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배양 2지구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내후년도 3월까지가 시로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 2년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고 또 사업자하고 또 남들 미팅을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질문하겠습니다. 예,
저 김배덕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비등 456-4번지 주민입니다. 여기 이런 자리를 귀하게 만들어 주신 우리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 우방건설 1단지, 2단지 현재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현재 그 우방건설에서 공사장 통로를 마을 통로를 지금 공사장 통로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좁은 도로에 주민들이 이 통로를 왕래를 하고 그 다음에 각종 분진 및 소음 그 다음에 그 안전 문제가 하여간 이게 공사가 자꾸 진행될수록 자재도 그렇고 덤프 트럭 모든 것들이 이게 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분진이 문을 닫아도 아침 저녁 그렇게 쓸어내도 분진이 방에까지 들어와서 아주 못 살겠다는 소리가 많은 주민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갖다가 그 실무자 우방건설 실무자들하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분쟁을 해도 아무런 해답이 없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걸 해서 이걸 이렇게 돼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금 시에다가 좀 탄원을 하겠다 해가지고 내 뒤에 모여가지고 다시 탄원을 제출을 계획이지만은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다치거나 어떤 이렇게 사회 가지고서 문제가 발생돼야 그 해결이 돼서는 도저히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갖다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오늘 또 소장님 오시길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두 번째 문제는 현재 저쪽에 육도에서 현재 요 도로 있죠. 요 도로를 갖다 좀 확장 공사를 하는데 저 육교 거기서부터 입구서부터 현재 요 마을 해관까지 도로 높이를 2m를 높인다 그래요. 2m를 높인다고 어서 보시가 돼가지고 내려왔는데 2m를 높임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생활권 및 그 다음에 재산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환경 문제 미세먼지라든가 높아지 2m면 사람 키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탄원을 시에다가 했는데 저는 어쩔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계속 넘어가면 되겠느냐. 2m라는 것이 이쪽 마을 굉장히 또 경계선이 도로 높이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도로 높이를 조정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이 하천 있잖아요. 이 하천 물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데 물 갖다 50년 이후를 내다보고서 이 하천에 이제 이게 도로를 물이 넘친다 이런 문제를 해가지고 되는 말인데 하천을 다시 한번 변경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셔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좀 안정되게 편하게 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마을 생활 도로를 갖다가 현재 공사 도로를 같이 쓰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래요. 이 공사 도로는 별도로 그 도로 생활 도로를 쓰지 마시고 마을 도로를 쓰지 마시고 생활 도로 공사 도로를 한 50m, 100m로 좀 별도로 내가지고 그 차량만 공사 차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조금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잠시만요. 사실 이거 우리 이거 본권에 대한 질문은 아닌데 아시는 그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아파트 관계에 대한 생활 그 환경 부분은 뭐 저희들도 직접적 사업부서는 아니지만은 그런 민원이라든지 많은 요구 사항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고 또 주택관련 부서하고 나름대로 현장을 많이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그 회사에다가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대책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해서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좀 시간 좀 지나면은 아마 더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좀 괜찮아지지 않은 그런 환경이 될 거라 믿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도로 하천 관계는 아마 옛날부터 문제가 있고, 이것도 지금 따지면은 그 하천의 그 높이 관계 때문에 아마 아실 거예요. 이 하천 자체가 하천법에 의해서 그 높이를 또 유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나 또 관련 부서나 또 그 하천 높이에 대한 조절 자체를 임의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안 됩니다. 이 법적인 그런 기준 때문에. 그래서 아마 법적인 기준 때문에 또 시민들이 또 그만큼 또 불편하시는 거 느끼는 건 잘 아실 텐데, 잘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만은 참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법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임의로 우리 화성시 자체에서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기타 토의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질의를 하실 때는 그 요건권에 대한 질문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배동. 예. 안녕하세요. 기배동 지역의 조은정이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 건을 제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 통학로가 너무 난개발 때문에 너무 이렇게 위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을 제시를 했어요. 그때 시장님께서 기배 중학교, 초등학교, 대학초등학교 가는 길을 직접 가보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뭐 7월에 의견이 냈다고 하면 아직까지도 그 상태예요. 그 사안하고 이거는 사안이 다른 겁니다. 그럼 네. 그 초등학교 문제는요. 그 지금 좀 아까 이 건이요. 이 기배동 도시관리 재정비의 건과 그때 건 다음에 다른 건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안이 이 건이 아니라고요. 그때 저희가 이거를 제기하게 된 이유가 이렇게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 통학로가 꼬불꼬불하고 아이들이 뭐 2.5톤 덤프 그 트럭들 사이로 다녀야 되다 보니까 위험한데,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한다라고 드리면서 시장님께서는 가보시겠다고 하셨고 방학기간이라서 못 가셨어요. 그래서 가보셨다고 하셨고, 근데 이 건과 별개로 그 아이들의 통학로 문제는 우선시적으로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기대했던 거는 차들이 좀 빨리 못 다니게 과속방지턱이라던가 뭔가가 좀 생겨서 아이들이 걸어 다닐 때만큼은 좀 안전하게 바랬던 건데, 물론 이거가 저희가 하게 된 이유는 그 아이들 통학로 때문이었는데 그건 우선시적으로 해주신다고는 하셨어요. 근데 뒤에 여기에 있는 안건은 없지만 저희가 이거를 발의하게 된 계기가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답사를 갔다 오셨다고는 하셨는데 지금 변화는 거의 없어요. 아직도 아이들은 그 길을 다니고 있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 안건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한 게 그거였다고 하면 그 안건은 제가 내일이라도 답변을 드릴게요. 근데 그리고 이거를 하셔야 돼요. 제가 7월에 여기에 통학로를 안전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오늘 회의가 왜 있는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회의가 있는 건 우리가 지역기획을 하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제가 이건 하겠다 이건 안 되겠다 답변을 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의 자리예요 오늘이요. 근데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엄마 스쿨버스라도 먼저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료 자체가 그때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할 거다라는 건데 지금 그 사안이 빠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그거는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저희가 이거를 논의할 때 저희가 지금 이게 지금 3번째 안건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에서요. 근데 매일 3건씩 냈어요. 그걸 몇 달이 지나왔어요. 그 중에서 여기에 답변이 필요하다는 거와 그냥 서류를 읽으면 되는 거랑 구분을 저희가 한 겁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서 이거는 설명과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오늘 설명과 논의를 하는 거고, 이건 해결되거나 쉬운 방안인 건 서면으로 대체된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요. 근데 지금 말씀처럼 오늘 이게 필요한 자리가 제가 앉아 듣고 있잖아요. 저도 이게 금년에 들은 안이요 1160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년 동안 이걸 하면서 들은 요구사항이요 1160건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걸 얘기를 하고 관련 부서에다가 이걸 이렇게 지시해라 하고 조치하고 나면
저도 기억을 못해요. 지금 말씀대로 1160건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처럼 우리가 어느 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설명이 빠졌다,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그게 서면으로 답변이 있는 점은 제가 지금 그 내용 못 봤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말씀대로 우리가 그거를 요건 답변을 뭐 내일이라 드리겠다,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겠다 답변을 드리려고 이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그러면 답변이 왔을 때 저희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저희는 아이들 스쿨버스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 따라서 가석방 지석을 해주신다던가 네네. 이런 거를 요구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따로 저희가 말을 지금 이 지역회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지금 말씀처럼 제가 금년에 1160건 이상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제가 진행하라고 한 게 700~800건이 넘어요. 그러면 부서에선 제가 진행하려고 하니까 네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답을 시에서 줍니다. 제가 진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진행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장님이 진행하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위원님께서는 10가지 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7가지가 될 수도 있고 8가지가 될 수도 있고 10가지가 다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시장님은 그걸 한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이 얘기를 얘기하는 자리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시장님은 얘기할 때 이렇게 다 할 것처럼 했는데 공무원들은 10가지 중에서 3가지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제안하기 위해서 제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처럼 그 사안이 시장님이 됐는데 오늘 제안은 그게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아무 하몽차사다, 이 말씀을 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였거든요. 예산을 편성 중이다, 뭐를 하는 중이다가 지금 6개월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되어 있는 건 없고 아이들은 계속 가석방 지석도 없고 제대로 된 통학도 아닌 곳에서 계속 다니고 있다가 겨울방학이 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 편성 중이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언제 되는 거면 급하게 먼저 해주시겠다고는 하셨는데 돼 있는 건 없고 계속 애들은 커가는데 그 길은 계속 위험한 거죠. 네, 그건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대로 저는 그게 제가 지시를 하고 사안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보고받지 못했어요. 그럼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기 좋잖아요. 그럼 부서에선 이거 시장님 지휘사항이니까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지금 진행 상황을 관련 공무원 파악해서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아마 몇 분이면 알려줄 겁니다.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하는 공무원이 파악을 그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회의가 중요한 게요. 이 과정을 통해서 시는 이런 절차에서 돈을 쓰는구나, 이런 것도 이제 시민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8월에 방학이니까 이걸 빨리 진행해라 해도 어떤 사안은 그 빨리가 내년 3월이 빨리입니다. 그러니까 빨리라는 이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이 생각하는 빨리는 시장이 오늘 얘기를 했으니까 내일이든 다음 주에 되는 게 빨리고, 사안에 따라서 행정의 빨리는요 3월에 얘기했어도 3년 후가 빨리가 될 수 있는 게 있고 한 달 후가 빨리가 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아까처럼 우리가 여기 노인복지관 세우자 하면 최대한 빨리 하면 4년 걸립니다. 제가 오늘 지시해서 이건 딴 거 시걸 다 포기하고 노인복지관을 지어 이렇게 지시하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거부 반응이 없다 하더라도 그게 져질 때까지는 4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도 방지턱 같은 거 하나 세우면 금방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일 그걸 길을 안전한 길로 인도를 변경해야 된다든가, 그럼 예산을 예를 들면 3~4천만 원이 된다 하면 금방 됐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걸 바꾸기 위해서 2~3억이 편성돼야 된다 하면 이번 달에 예산이 편성돼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내년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회의에 참여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이해, 왜 그렇게 돈을 쓸 수밖에 없나, 이것도 이제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지금 이거 끝나기 전에 상황을 제가 파악을 하고요. 어떻게든 요 답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해도 좀 그런 것 같아서. 네. 자, 마지막 안건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만년교차로 교통대중 개선권에 대한 김기용 교통행정관의
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교통행정과장 김기용입니다. 만년제 교차로 교통체증 개선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선 방안 보고에 앞서 안녕 IC 이전에 대한 건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서부 우회도로 및 보명로 개설공사 추진 시에도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주변 교차로가 인접되어 있고 그다음에 만년제의 문화재를 절대 활용할 수 없는 그 제약사항 등으로 위치가 이전이 안 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제약 조건 속에서 최선의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 및 전문가 그리고 지역위원님들이 함께 현장을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해당 구간의 주요 정체 원인은 보명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안녕 IC 진출의 교통량 등으로 인해서 현재 운영 중인 만년제 교차로의 램프 및 주변 도로 용량 부족으로 교통정체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며 교행로상의 중해제약 사거리 우회전 시에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 및 정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년제 교차로의 주요 개선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이 여기 있습니다만 아예 이 도면을 보고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만년제 교차로하고 중해제약 사거리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오가는 구간에 막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년제 쪽은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요. 반대쪽 차로를 한 차로를 추가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일가게 옆에서 우회전 진입하는 자체도 한 차로를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해제약 사거리 방향에서 만년제 교차로로 와가지고 좌회전으로 43번 국도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좌회전 차로 한 차로하고 직진 차로 하나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직진 차로를 좌회전까지 같이 겸해서 올라탈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두 개 차로가 필요한 상황이라 이쪽 차선도 한 차로를 추가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나오는 차량도 한 차로를 더 확장해서 이 두 개 차로로 된 거에 맞춰서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 방향에서 내려와 가지고 중해제약 사거리로 가는 거 개선을 위해서 이쪽에서 내려오면서 좌회전하는 차로가 막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쭉 내려오면서 두 개 차로를 좌회전을 주고 여기 교통성을 끝쪽으로 좀 빼면서 끝에 와서 우회전으로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갔을 때 우리 노영은 의원님께서 그 신호 체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이 이쪽에서 좌회전하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좌회전 나가는 것이 안 맞아서 충돌 사고 난다는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좌회전하고 이쪽에서 직진하고 그다음에 좌회전하는 방법으로 신호 체계를 변경하는 것을 경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그때 전문가들이 한 얘기처럼 아무래도 교통 사고 위험성이 개선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쪽 중해제약 사거리 쪽에서 이 차로를 좀 넓혀달라는 그 건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바로 되긴 어렵고요. 해안지구 개발 당시에 6차로로 확장할 때 그때 변경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무튼 그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전체적인 공사 그 시행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도로과에서 그거는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쪽 교통행정과에서 교통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요. 도로 공사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동의 대표
인원이고 오늘도 저쪽에서 이쪽 서북권 쪽으로 날아오는데 엄청들 고생하셨을 겁니다. 엄청 밀리죠? 네. 만약에 IC 내려와서 우회전에 여기 온다는 자체가 저는 골목골목에서 괜히 좀 빨리 왔습니다. 일반인들은 올 수가 없어요. 골목길 아니면 힘들게 도착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대충 말씀 들어보고 저도 TF팀 모셔가고 같이 네네, 저도 와서 네. 텐더를 설명을 드렸었고요. 구체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지금 들어 이해를 하고요. 해주시라 믿음이 더 이상 긴 말씀 안 드리겠고요. 네.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안 3지구를 시행한 LH 측에서 이쪽 평평로 쪽 우회전 차선을 해준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45m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예, 이쪽 과일가게 말씀에 과일가게 쪽, 예. 그 부분을 어떤 식이든 LH도 지금 엄청 빨리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좀 다급해진 것 같아요. 한 20년 세월이 넘다 보니 저도 그 사람들 수시로 만납니다. 그동안 통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하실 거면 화성시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LH 쪽과 협의를 해가면서 조금 같이 어디 공유할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내야지. 화성시가 일방적으로 다 하기 솔직히 부담이 갈 테니 이왕 공사비를 투입하신다면 LH랑 협의를 하셔가시면서 하면 경비도 좀 절감이 되고 주민들이 조금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도로과 도로1팀장 김입니다. 답변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살짝 지금 LH하고 사실 협의는 우선 좀 하고 왔는데요. 간단하게 지금 LH하고 이 현황, 지금 전체적인 개선 현황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저희 이제 국지도 84호선이고요. 지금 이제 만현재 교차로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요. 요 주변에 대한 교통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지도 84호선 요선 개선이 같이 병행이 돼야지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약 2.4km 구간에 대해 가지고 LH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선 시행을 하기 전에 제일 걸리게 되는 게 문화재가 많이 걸리고 있더라고요. 도시적 문화재 만년재, 국가지역 문화재, 이제 윤관명. 지금 도시적 문화재 관련돼서는 이미 협의가 완료가 됐고요. LH하고 이미 협의가 됐고, 문화재하고 협의가 됐고, 지금 남아 있는 거는 또 윤건능 앞에 국가지역 문화재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다음 달부터 이제 진행한다고 합니다. 가지고 그게 진행이 완료되면 국지도 84호선이 같이 병행이 될 거예요. 같이 병행이 되고 여기 태안 3지구내 이제 서부의 도로로 빠져나가는 지금 여기도 사실 이제 공사는 많이 진행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보조기층까지 다 돼 있는데 다만 이제 여기 공장이 하나 있는데 공장 진입로 관련된 인원 때문에 아마 이걸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민원이 해결되면 LH에서 예측하기로는 내년 상반기면 아마 이 도로에 대해서 어떤 저희하고는 임시개통 부분을 좀 해달라는 식으로 저희는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LH는 아직 단지 내 구간이라 그거는 조금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조금 그거는 LH하고 좀 협의를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국지도 84호선하고 요번에 계획된 개선안이 이제 설계도 같은 시기에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추경의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요. 설계비를 반영할 거고 내년에 착수에 들어갈 거고요. 조금 다소 시간은 좀 텀이 있더라도 LH도 같은 시점에 아마 공사가 설계가 진행이 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기를 같이 해서 같이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 완전제 문제가 있어서 도로 개설이 상당히 힘든 것을 잘합니다.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언동방언설이라든가 온천지역, 언동방언설이라든가 대림제약 땅 그쪽으로밖에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상당 부분. LH에서는 현재로서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맞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자 있어요? 감사합니다. 공감이죠? 네, 반갑습니다. 저 오늘 처음 왔는데요. 이렇게 시장님이야 여러 화성시 시민들이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 보고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요.
뭐 전문가들 말씀하시는데 저도 집이 와우리에서 공장이 양가면 사창이라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점점 교통량은 늘어나는데 지금 뭐 공사 이런 것보다는 제가 자동차 전문가인데요. 그 제안을 한다면 돈 드리는 것보다도 경찰서하고 해서 다른 데 말해도 금요일날 퇴근 시간에 해가지고 와우리 수원대학교까지 연동형 해가지고 그걸 우선 돈 드리고 하는 건 나중 문제거든요. 그죠? 그래서 조금만 교통과하고 경찰관들하고 그래서 연동형을 해서 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 이쪽 문제가 아니라 저도 저쪽 카톨릭에서 타가지고 왔는데 어디까지 밀냐면은 그 고통리 거기까지 밀려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한쪽만 보지 말고 이 전체를 좀 보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렇잖아도 저희들이요. 이 교통대책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구간별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데 대해서 그 전문 용역기관의 용역을 추진해서 그 연동화 방법 아니면 교차로 반경을 조금 바꾸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와우리 쪽에 그 농협이 있죠. 농협구 와우리 그쪽 방향까지도 포함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내년도에 그 결과를 맞춰서 다시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네. 네. 봉남 지역위원회 TFP 교통위원입니다. 저번에 과장님이나 팀장님 만나서 다 아우리 그 사거리하고 기배동 우방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역위원들이 잘 모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이라고 하시는데 그 전에 지역위원님들은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2차적으로. 그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언제 내년에 하냐, 내후년에 하냐 이런 걸 자꾸 물어봐요 저한테. 그런데 지금 그 봉담과 아우리는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 다 좀 넓히고 가변 차선 형식적으로 하고 농협에 들어갔다 나갔다는 차들을 못 들어가게 하고 이런 전반적인 거를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방 그 기회 사거리는 우방이 지금 그 공사를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팀장님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방하고 같이 하면서 옆에 그 가변 차선 등등 또 그 육교를 철거한답니다. 1월달에 이런 분야의 전문 분야하고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원활하게 아마 될 겁니다. 그렇게 알고 언제 하는지 그것만 자꾸 물어보니까 그게 답답합니다. 네, 1분기 내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용역사항에 대한 최종 결과물이 나오기 전이라 할지라도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질문 없으시죠? 네, 우리 네 분 고생하시는 우리 이거 네 분 그 부서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행정조정팀장 황순홍이라고 합니다. 아까 좀 전에 그 배양초 안건과 관련돼 가지고 안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파악을 못한 시에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이 그 배양초하고 기안중에 대한 건이었는데 기안초등학교에 대한 그 도로 좀 개선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관계부서에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정확하게 좀 안건에 대해서 파악하고 진행하게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마무리하시면서 시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 3분 정도 우리가 4개 읍면동이니까 4분만 질문을 읍면동에 하나씩만 받겠습니다.
예, 화산동. 안녕하세요. 화산동의 노영인 지역입니다. 좀 질의사항이 아니고 시장님, 저희 일본역 사항도 좀 아닌데 지금 화성시에서 내년에 중대한 지금 결정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님이 수소 경제 발전 활성화 로드맵에 의거해서 화성시도 실제 현재 원래 160여 대 지금 수소차를 공급을 좀 하고 있고 내년에 확대를 하고 또 수소 충전소 또한 내년에 3개소의 건립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권 의원이 시장님께 이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연 이 수소 경제라는 이게 전체 화성 시민의 얼마만큼의 경제적 가치가 있느냐 라는 하나의 의문이 좀 드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엊그제 16일에도 발표가 됐지만 수소 전지 연료차보다는 지금 카이스트의 김일두 신소재 공학팀의 박사님이 물 한두 방울로 인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걸 개발을 하셔가지고 지금 12월 16일날 지금 원천 특허 기술까지 지금 취득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12일에 주례라는 학술지에 저희 저기 되죠. 서가동 박사팀이 태양광 전지 지금은 새까맣게 되어 있는 패널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재활용 가치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투명 패널로 바꿔서 전기를 발생할 수 있는 이 획기적인 기술이 12일날 주례라는 학술지에 보고가 됐고 발표가 됐고 16일날 같은 날 원천 기술이 지금 특허 공개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수소는 좀 충전소도 폭발 사고가 일어나고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있고 또한 자동차가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액화 산소 탱크를 장착을 해야 되는 수소차하고 메탄올을 넣어야 되는 차니 이게 결정이 되지도 않았고 만약에 탱크를 넣다 보면 과도하게 충돌이 일어나면 차량 자체가 폭발 사고에 대한 위험성으로 인해서 거기에 탑승자 전원이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의 안전성에 대한 위험도 그리고 수소 경제에서 다시 빠르게 전기 에너지로 가게 되면 또 가소비에 대한 세금 낭비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 하시는 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정말로 이 수소 이 전지차 포함해서 수소 경제 원료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시행하시기 전에 전체적인 전문가 포함해서 토론회를 한번 하신 이후에 좀 시장님이 그 토론회 결과에 의거해서 좀 진행하시는 건 어떠할는지 그래서 좀 제안 드리려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노 의원님은 자동차 회사에 다니고 계세요. 그래서 자동차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면 제가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항상 하면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요. 왜 이 지역회의를 하냐고 하면요.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도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들 중에 한 명을 뽑아서 시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100가지면 한 가지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99가지는 각각 다른 파트에 있는 분이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시가 발전을 하려면 국가가 하는 방향에 보조를 맞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국가가 어느 거 선도적, 그러니까 여기 쉽게 말하면 화산동을 발전시키려고 하면요. 제가 옳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정 방향으로 벗어나면 화산동은 발전이 어렵습니다. 이해되시죠? 아, 시장이 예를 들면 자전거 도로를 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전거 도로를 놓을 거야 라는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화산동은 우린 자전거 도로 필요 없어 하면 그 도시만 그 동네만 그냥 퇴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의 방향성,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주민들하고 논의해서 해 가려고 하니까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오늘이 199번째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다른 단체장들 이런 걸 안 합니다. 제가 연말인데 저라고 얼마나 송년회가 많겠어요. 근데 어제도 했고 어제 저기 분도 가지고 오늘도 했고 제가 내일도 토요일인데 하고 모레 일요일인데 하고 계속 합니다. 송년회를 아예 못 가고요.
근데 그 중에서 되게 중시하는 게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의 방향성하고 코드를 상당한 부분을 맞춰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수소 전문가다, 최고의 전문가다 하면 제가 이건 국가랑 다른데 하면 제가 안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국가는 나름대로 그냥 막 사안을 설정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그 전문가들 과정을 거쳐서 아까 말씀대로 지금 말 엊그제 논문에 밝히는 게 아무리 혁신적이라고 해도 이게 발표하고 실용화되는데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몰라요. 근데 지금 수소차는 다니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국가는 수소도시를 선정하고 이런데 계속 지원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수소충전소를 3개를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 의회에서 지금 부결됐고 그거를 충전소 비용을 100% 나라에서 내줍니다. 근데 뭐든지 시범사업할 때 나라에서 내주는데 조금 지나면 자기 돈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국가가 지금 수소 산업에 대한 로드맵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금년 3월에 수소 산업에 대한 로드맵을 잡은 겁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한 안전성이라는 거는 실제로 딴 사람만큼 몰라요. 근데 국가가 수소 산업을 잡을 정도 되면 여기를 따라가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검토를 해도 그 위험성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천상 국가가 큰 하나의 산업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따라가는 이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래서 방향성으로는 가자라고 결정한 거고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수소를 선정하는 것 중에서는 이 병점에서부터 동북권역 때문에 설정한 게 많아요. 왜냐면 여기도 지금 도로 문제가 좀 아까 많이 나오죠. 시에서 가장 어려운 게 최종에 가면 도로입니다. 왜냐면 아까 여기서 복지관 크게 져달라고 노인 복지관 크게 져달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130억입니다. 야 저거 더 크게 저조해서 2배로 지면 260억이에요. 그죠? 3배로 저조하면 390억이에요. 이거는 큰 게 아니에요. 100억 이거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 6차선 뚫어줘 이러면 1000억 2000억 기본이. 그리고 화성 좀 크게 하면 1조예요. 이 사안이 지금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민자도로 하나 놓잖아요. 그럼 보통 한 5천억 됩니다. 5천억에서 1조. 그러면 거기 시가 최소한의 토지 보상비로 한 2천억씩 내요. 사안이 되게 다르죠. 이 도로가 큰 사안인데 나중에 가장 문제될 때가 동탄 쪽인 거예요. 동탄은 이제 땅을 사들여서 도로를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신도시라. 그 옆에 전부 다 아파트 빌딩 다 들어섰는데 도로를 확장 못하죠. 근데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차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탄은 오늘 준공된 아파트고 오늘 입주했는데 지하주차장 가면 저녁에 차 세울 데가 없습니다. 뭐 5년 10년 된 아파트가 아니에요. 지금 준공된 게 주차장이 1.3대 꼴로 주차장을 허가를 받았는데 보통 1.8대씩 7대씩 차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차가 다 나오면 이분들이 맨날 하는 게 주차장 져달라고 하는데 주차장 한 면 짓는데 1억이에요. 100면짜리 지면 1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 자체를 우리가 우선 동북권역 사람이 밀집해서 하니까 여기를 차 없는 도시로 만들자. 되게 좀 먼 미래의 일 같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중교통을 지금 계속 확충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확충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버스 공사를 만들어서 대중교통을 공영화하자. 그리고 내년 중에 저희가 아마 빠르면 제가 1월 1일 날 발표할 텐데 초중 고등학생은 무상버스를 타게 하겠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화성 시민은 전부 버스를 무료로 태우겠다. 그리고 나서 자가용을 웬만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웬만하면에 기배동에 차를 못 가져다닌다 이렇게는 못해요. 왜? 기배동을 이동하려면 그런 만큼 대중교통을 까는 게 당장 쉽지 않아요. 하지만 병점이라든가 진안동이라든가 우리 화산동까지도 충분히 권역을 동북권역으로 오면 전부 대중교통을 깔아주면 수용차를 안 가져다녀도 됩니다. 그래서 차를 좀 없애고 우리가 환경 문제도 있으니까 배달 오토바이도 내년부터 전부 전기차로 우리가 바꾸려고 합니다. 왜? 배달 오토바이가 미세먼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시끄럽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안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배달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전기세를 무료로 해주겠다. 이런 안을 발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전부 버스는 동탄 같은 경우는 수소버스랑 트램을 이용하게 하겠다. 그러면 자기가 화성시내에 움직이면 차를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수소버스는 일단 기술적인 건 제가 모르지만 수소버스는 다니면 다닐수록 공기를 정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나 이런 거는 전부 수소버스로 바꾸겠다.
그리고 트램도 저희가 전기 트램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배출가스를 내리질 않아요. 그래서 동탄 정도는 그 전부 마을버스를 구석구석 넣어서 전부 이동을 편리하게 해주고 주차비는 한 시간당 10,000원 정도씩 받아서 웬만하면 차를 안 가져 나오게 이런 도시로 바꾸자는 플랜 속에 이제 수소 경제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탄에다도 이제 저희가 내년에 충전소를 하나 설치하고 향남에 충전소를 설치하고 남양에 원래 충전소를 하나 설치하고 수소 충전소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160대를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많이 보급했고요. 또 한 대당 저희가 4,000만 원씩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살 때 한 대당 4,000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국 최고 금액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 승용차를 좀 줄이자 뭐 이러한 것 때문에 설정되고 제가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런 제가 그렇게 그쪽 분야랑 무관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 형태 때문에 저희가 수소 경제를 시에 도입하자. 거기다 또 하나는요. 저희 화성시에 현대기아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거의 수소차를 승용차로 양산하는 데는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국가에서 지원한 것도 아니고 현대연구소에서 해서 오랫동안 준비해서 양산 체제를 갖춘 겁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우리한테 세금도 많이 되니 현대차를 또 지원해주는 의미도 좀 있었고요. 마음적으로. 왜냐면 화성에 돈을 계속 벌어주는 기업인데 우리도 무언가 응답을 해야지 이런 것도 같이. 제가 이제 삼성전자 물건 많이 사주기도 하거든요. 전 시장되기 전까지 집에 삼성전자 가전제품을 한 번도 안 쓴 사람이에요. 스마트폰도 삼성 걸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시장되고 우리 집에 냉장고고 TV고 핸드폰이고 다 삼성으로 바꿨습니다. 왜? 삼성이 금년에 저희한테 3,800억을 시에 세금 내줬어요.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삼성을 싫어해도 시장이 삼성을 적극 홍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삼성은 저랑 관계를 떠나서 화성시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수소차 로드맵을 잡은 겁니다. 하여튼 뭐 많은 고민은 좀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김혜동. 그리고 그 전에 좀 아까 저희 팀장께서 그 답변을 아까 했는데 오늘 이 자리가 왜 필요해? 왜 우리가 이런 자리를 한 번씩은 6개월에 하자고 한 이유가요. 진행된 과정이 빠졌는지 들어갔는지를 이런 걸 통해서 점검이 되는 거예요. 좀 아까처럼 이거 했는데 다른 초등학교 앞으로 하잖아요. 이게 이제 좀 소통이 아직은 저희가 이게 되게 미숙해 보이지만 이렇게 하는 도시도 지금 화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이런 과정이 우리가 좀 성숙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하면요. 저희가 좀 더 다시 또 챙기겠습니다. 네. 네. 네, 김혜동. 네, 질문하신 거예요. 네.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네, 인사드릴게요. 근데 아까 여기 뒤쪽에 계신 분이 뭐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 노인복지관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경관하고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프랑스에 가면 루블 박물관 있잖아요. 그게 뭐 엄청나게 많은 그 관광객들이 가잖아요. 그게 뭡니까? 거기 있는 땅들을 다 건축을 했으면 그게 인기가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태안도서관 그 앞에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매일 가거든요. 매일 지나가고 점심 먹으러 나오면 또 거기 나와가지고 좀 밥 먹으러 나오면서 또 보고 하는데 태안도서관 그거 있잖아요. 잘 지었습니다. 거기에 빽빽하게 건축이 들어가 있으면 그 공부하러 가는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뭐 휴식도 하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건축미가 있게 도시 경관이랑 잘 맞게 그렇게 했다. 저도 뭐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셨는데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공무원들께서 그 건축을 만들면 그 건축 전문가랑 충분히 상의를 했을 테고 그래서 저는 뭐 동담도서관은 안 가봤습니다만 태안도서관 건축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 이 건물이 하나 올라가면 큰 건물이 하나 올라가면 그 앞에 조각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됐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없어진 걸로 제가 기동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건물이 하나 들었으면 그 앞에 그 건물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조각상이 딱 있으면 그 예술적 가치도 있고 건물이 가치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면서 예술적 어떤 뭐 힐링도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화성시에 뭔가를 짓는다고 하시면 이런 공공 건물을 짓는다고 하시면 거기에 도서관이면 도서관 빼하게 해놓으면은 그게 답답해서 어떻게 가요? 질문만 좀 너무 지금 길어서 질문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오늘 처음 나왔어. 아니 질문이 길게니까 다 까먹었어요 제가. 다음에는 시장님께 건축을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름답게. 시장님 할 말이 더 있었는데 다음에 할게요. 감사합니다. 처음 나오신 게 자랑 아닙니다. 위원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저희가 지금 뭐 말씀하신 위원님 생각하고 거의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이 되고 화성시의 도시 디자인과를 만들었고요. 저희가 건축에 대해서 총괄 건축가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아마 동탄에 동탄 주차장을 건립하는데요. 이 디자인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근데 한계점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 한계점이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의 부분이 있는데요. 디자인 일단 시에서요. 제가 처음에 얘기를 한 게 200억짜리 지면 100억을 디자인에 써라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써요. 근데 그게 대한민국 법적으로 안 됩니다. 대한민국 공공건축물은 디자인비를 얼마 쓰는 이런 제약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 지금 풀어나가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지금 두 분 중에 가위바위보 한번 했어요. 가위바위보. 그 연장자가 누구세요? 연장자?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행기구의 그 신일 문암 프레시콘 아파트 공립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가 농수산대학 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번 회의 때 그 시장님께서 그 리모델링 해가지고 노인복지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가? 이 주민들도 거기에 지금 이루어지는 사항을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들은 그 회의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 게이트볼장 같은 거, 테니스장 이것도 이렇게 곁들여서 이렇게 잘 해주시면은 아마 시장님처럼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참 저희들끼리 그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복지센터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거기가요 행길 우측에는 기배등이고 이쪽은 봉다고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뒤로 보고 앞으로 가도 노인복지센터이 참 굉장히 멉니다. 그리고 거기가 앞으로도 시장님 아시겠지만 호행지구가 민 신도시가 뭐 개발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생각해서 그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나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지역회의소도 얘기했지만 제가 그 안에 정확하게 어떤 걸 짓겠다고 명확하게 명문화한 적은 없습니다. 다양한 걸 검토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농수산대학은 빠르면 내년 2월쯤까지 화성시가 인수인계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거기를 어떻게 할지 준비 과정을 이미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100%가 인수한 건 아닌데 거의 인수하는 데는 무리가 없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그 안을 어떻게 꾸밀까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라도 사용하기 한 시작은 아마 내년 7월이면 사용을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전체를 사용하지 못해요. 왜냐면 지금 화성시의 여력으로 그 전체를 어떻게 하겠다를 2, 3개월 동안 만들 능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뭘 잘못하겠다고 다 써버리면 이게 문제가 더 커져요. 그래서 천상 공간을 인수받고 한 개 한 개씩 한 건물씩 해나가야지
그리고 논의 과정도 거치고 주민들하고 합의 과정도 거치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에 들어갈 거에 대한 거는 먼저 시작을 하고 나머지는 6개월 변호는한이 있더라도 나머지 1년 변호는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기본적인 계획은 그 전체를 그 문화적인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컨셉은 기본적으로 이미 방향성은 잡힌 겁니다. 문화적인 건물과 사회적 경제를 할 수 있는 허브의 틀처럼 짜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좀 거기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의 틀을 좀 짜자. 그리고 뭐라고 딱 정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거기에 좀 화성시를 대표하는 예술 공간이 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복합문화센터가 있어요. 근데 복합문화센터 구경하러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죠? UNI 센터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UNI 센터 구경하러 누가 옵니까? 화성시민이 이용하러 오잖아요. 그냥요. 근데 거기에다가는 저희가 좀 새로운 걸 만들어서 화성시민은 뭐 훨씬 저렴하게 뭐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딴 데 사람들은 한 뭐 몇만 원씩 내고 할 수 있는 문화 공간, 그게 뭐 미술관이 됐든 뭐가 됐든 저희가 지금 구상한 거 있는데 이게 바뀌면 또 안 되니까 해서 저희가 그거를 1, 2년 내에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꽤 큰 예술 공간을 만들어서 타지 사람들이 좀 올 수 있게 그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저 오늘 처음 참석했거든요. 지역이랑 처음 참석하죠. 시장에 대해서 임창기가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그 저쪽 우리 저 선생님께서 질문하셔가지고 마지막에 뭐 여기 처음 참석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사회자 보시는 분이 무슨 뭐 처음 나온 게 자랑은 아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하시든가 사과를 하세요. 예, 사과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도대체? 억양 높이지 마시세요. 근데 아마 이건 아니 알겠습니다. 예. 저도 처음 나온 사람이지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자, 항상 시민과 소통하시고 애쓰시는 시장님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동부인 간단하게 한 분만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지역회의 연말 결선 토론회가 이렇게 열띤 상황인 줄 저는 잘 몰랐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저기 공감이 크다 보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수영리 자연녹지 개발의 건에 대해서 서로 지금 이제 지역에서 말이 많은데 시장님이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도시개발공사와의 어떤 대화가 있으셨는지 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수영리 그 농수산대학까지 그 옆에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수영 5거리에 수영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창으로 내려오는데. 신창 내려오는데요? 예, 양쪽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시에서 안을 잡은 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동부일본역 지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한 가지를 마무리하면서 기장님하고 기념 촬영 한번 하시죠. 네. 위원님도 앞으로 좀 나오세요. 네.